예, 2월 6일 화요일 장마감호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시장에 지금 계속 변동성 있고 정책과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기준이 조금 잡혀가고 방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좀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 보시면 코스닥이 제가 제목 올린 것처럼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관련을 좀 얘기 드릴게요. 오늘 지금 온디바이스나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정책도 있고 하지만 수급의 키는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 수급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아침에 하더라도 좀 약했죠. 사실 미국도 지금 쏠림이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살짝 있는 가운데인데 우리나라는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 연휴 전후로도 좀 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닥이 800포인트 이하에서는 과매도권이다. 사실 이게 가장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안 잡히면 말씀도 못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많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과매도권 내에서 너무 겁내지 않고 기다렸던 상황이고 오늘은 다행히 일부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가 약해요. 가장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리는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오늘 살짝 변동이 있었지만 미국에 비해서 약한 거 맞고, 자, 밸류업 주식이라 해서 제가 좁혀서 자동차와 은행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오늘 전략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아침 약했지만 코스닥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오후라 볼 수 있고요. 자, 2월달이 항상 미국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도 지금 조금 점검할 게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기준을 잡고 방향성만 타진하면 되고 수급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말씀 좀 드릴게요. 아침에 저희가 제주 반도체랑 두산 로봇을 추매를 좀 했습니다. 좀 반등을 줬죠. 좀 잘 된 것 같고요. 자, 미국은 계속 파월도 거듭 얘기를 하지만 고용지수 상당히 강합니다. 경기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는 이미 3월달 물 건너갔다 말씀을 드렸고 시장 금리를 제가 계속 보는데 10년물 기준으로 4% 등락이 좋다 그랬어요. 자, 4.2 근처 갔다가 다시 4.8까지 갔다 3.8까지 갔다가 지금 4.12 정도니까 나쁘지 않은 등락입니다. 하지만 나스닥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제일 강하죠.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 있고 하니까 600달러 위에서 살짝 그르고 지금 한 700달러 근처 다 왔거든요. 말씀 좀 드리고 반대로 테슬라나 2차전지 약한데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4분기 어닝이 70% 이상 마무리됐어요. 2월 달에 살짝 조심하되 확 꺾이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강한 거 위주로 가지고 계시고 지수 등락하면서 미국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리스크 있다 그랬는데 자, 파월이 또 그랬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은행에서 충분히 감안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안심을 주고 있네요. 자, 제가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 반등이랑 개인 수급 말씀을 좀 드린다 했는데 당분간 우리는 미국에 따로 봅니다. 자, 정책과 수급 때문에 자, 코스피 잠깐 보시면 이게 아마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이때죠. 공매도 정격 금지하고 급등했다가 또 확 급락했다가 올라갔던 부분인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밸류나 뭐 밸류 거래서 확 올라갔다가 코스닥 팔고 코스피 다 갔는데 또 출렁거리는 거야. 출렁거리는 와중에 또 이 등락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걸 하지만 이외에는 좀 부담되는 국면입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져서 오히려 저는 여기서 개인 수급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라 봅니다. 오늘 AI 반도체 중에서 온디바이스가 상당히 강했어요. 내용도 나왔고 여전히 제주 반도체를 우리가 샀던 종목이 오늘 저점 매수했는데 상당히 큰 반등을 줘서 상당히 대장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자, 같이 봐야 되는 시소인데 자, 코스피랑 코스닥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 PBR 종목으로 살 게 제가 정해졌단 말했잖아요.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이나 이쪽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 또 그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처럼. 자, 외국인이 중장주로 보지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 갑자기 목금 올라오면서 확 코스피 올렸지만 이번 주 월화는 다 관망입니다. 그렇게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기관과 개인이 단기로 치는데 올랐던 것들 단기째라면서 저 PBR의 밸류업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닥 반등을 줬던 부분이 정부가 코스피만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정책 가능하다. 이런 얘기 살짝 나오긴 했는데 6월 다 보면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따로 말씀드려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2월 달에 장 많이 올랐죠. 산타랠리 할 때. 그때 외국인이 땡겼거든요. 그러면 누가 팔았습니까?
작년에 코스피 11, 12월 달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오늘 다 틀렸거든요. 그때 팔린 금액이 무려 17조입니다. 15조 이상 돼, 15조. 지금 잠깐 보시면 개인들이 팔아서 코스닥에 그 코스피 올라갔을 때 작년에 연말에 대주 조건 때문에 코스피 보시면 개인들 11월부터 12월 동안 파란 게 다 팔았잖아요. 15조 넘게 팔았어요. 15조 넘게 팔고 지금 또 정책 때문에 또 왕창 또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 팔았는 자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예탁금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17조를 팔고 코스닥은 물론 샀다 하지만 2조밖에 안 샀어요. 개인들의 수급이 분명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레벨업 다 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 수급을 상당히 봐야 되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코스닥도 신용장과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별 부담이 없어요. 지금 과매도권 탈피하는 시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 수급의 방향과 목적, 타겟, 코스닥의 싼 밴드 내에서 충분히 우리 개별주도 강하게 볼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오늘 제주반도체 반등 준 것처럼 이런 종목 중 강한 종목 찾는 과정으로 또 활용할 거예요. 자, 미국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800 이하에서 또 과매도권 오늘 한 번 더 확인했다 저는 봅니다. 코스닥을 좀 더 봐야 돼요. 아침에 바이오도 제가 괜찮게 봤는데 뭐 살짝 올라가다가 뭐 괜찮았죠. 삼성 바이오 제로도 있었고 셀트리온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관련도 정부가 총선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코스피만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정책 나올지 바라는 부분이고 그런 기대도 살짝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투자나 한국 경제 주식 투자는 반도체와 바이오 기준이에요. 사실 반도체도 약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도 꾸준히 사줬고 오늘 하이닉스 상당히 반등이 좋습니다. 밸류 같은 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조금 거쳐지면서 기준이 잡혀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성장인 이쪽으로 우리는 포트를 꾸려가면 됩니다. 저 PBR은 여전히 자동차은행에서 제가 좁혀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이 보면 중국도 되게 제가 안 좋게 봤는데 홍콩이 지금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시진핑이 계속 뭐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자, 정시 정책도 논의한다는 얘기 나왔고 근래 들어서 파격적인 부양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물론 이걸 기대하고 하진 않지만 안 빠지고 반등 주면 우리나라도 좋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3%도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반등 주는데 약간의 희망을 줬다. 투심은 또 개인들한테 이걸 주니까요. 자, 종목별로 봤을 때 개별주가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고 올해 성장을 볼 때 꽤 괜찮은 테마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근래 개인 수가 왔다 갔다 보니까 변동이 되게 크긴 한데 온디바이스 쪽이나 그 AR, VR, MR 같은 거 있죠. AI 관련 소프트웨어 마찬가지인 게 다 올해 제가 계속 본다는 것들이에요. 크게 봤을 때는 AI 반도체, AI 빅뱅이 확장되는 국면에 다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자, 오늘 다행히 뭐 오늘 기분 좋으니까 제주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서 좀 밀리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쭉 빠져서 5일에서 20일 다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 부분이 오늘 오전에 제가 살짝 사고 오늘 과매도권이었기 때문에 사고 대장주 믿고 산 거죠. 매수가 확 들어왔어. 물론 오늘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아는 소식인데 타이밍이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5일선 20일선이 26,000 중반이니까 오늘 그 정도 위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설날 전에 급등할 것도 아니고 지수 회복하고 다시 26,000원, 7,000원대에서 지지 받쳐가면 추세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뭐 잘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그 네오셈을 손절하고 이쪽을 다 몰아버렸어요. 온디바이스 쪽은 23,400원을 샀네요. 자, 요 패턴은 제가 주말에 말씀드릴 텐데 2022년 8월 달에 이제 금양 들어가서 한 10배 올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2차전 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제주 반도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급등보다는 서서히 키워가는 온디바이스. 어쨌든 온디바이스는 계속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테마 주도주로 보시면 돼요. 자, 뉴플렉스도 변동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보시면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조금 좋은 쪽으로 가요. 물론 이게 단점도 있고 업그레이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못 봤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은 있지만 정식으로 연계가 안 돼 있었는데 유튜브용으로 개발한다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이 좀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또 비전 프로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늦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말고 딴 나라도 출시될 텐데 자, 중국의 4월 5월 달에 출시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비전 프로 얘가 물론
스페이스 컴퓨팅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머리에서는 AR 기기입니다. AR, XR을 말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메타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AI 빅뱅 확장에 대한 컨텐츠 부분입니다. 그래서 뉴플렉스가 떨어졌고 하지만 그 코스닥이 바닥에 올라오고 흐르면서 봤을 때는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 오늘 반등 괜찮게 나왔어요. 하지만 기준은 뭐냐면 기준선이 제가 그때 역사적 그 고가가 9,700원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가다 빠졌는 게 딱 거기에 걸려서 그러는 건데 9,700원 위에서 올라가서 안착이 되면 그때 다시 볼 거예요. 지금은 아직 수급 문제 때문에 오늘 좀 약한 부분이긴 한데 기술 회복되면 다시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컴도 괜찮은데 나쁘진 않아요. 큰 흐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고 오늘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한컴도 이슈도 좋으니까 이렇게 개별주들은 오늘 잘 가지고 계시고 몇 개 반등이 나왔다. 자, 아프리카 TV는 제가 11만 5천 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슈팅은 잘 안 돼요. 매기 자체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점잖을 수도 있는데 어제 11만 5천 원에 좀 팔아두신 분이 있으면 또 사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안착되고 다음에 흐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우리나라 정권사, 정권 주식 투자 가장 기본인 반도체, AI 빅뱅 확장인데 오늘 온디바이스 쪽으로 살짝 매기 돌아온 거는 상당히 괜찮았고요. 엔비디아가 500불 돌파할 때 얘기 드리고 700불이에요. 지금 목표가 700불, 800불 막 내고 있는데 자, 미국이 제가 2월 달에 살짝 조심한다 했지만 주도주는 확실합니다. 그죠? MS가 덜 올랐지만 AMD랑 같이 보시면 되고 이것도 올라가게 되면 제가 타임 말씀드릴 때 또 고기 사드시면 돼요. 중장 밑으로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같은 게 어제 이재용 재판이 났잖아요. 무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가 자체는 나쁘지 않고 기관들 팔 때도 기관들은 삼전이나 하이닉스파라가 레벨업 들어갔잖아요. 땅 코스피 들어갔는데 그때도 외국은 꾸준히 샀습니다. 유지되고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이 상당히 괜찮아요. 계속 키울 수 있고 중기 포트니까 상당히 매수가 외국인 잘 들어왔다. 자, 온디바이스가 오늘 반등 좋은 걸 말씀드렸고요. 소부장 HPSP 주성엔진인데 전체 포트로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가져가시고 주성엔진도 빠졌긴 하지만 괜찮아요. 아까 나왔던 뉴스가 반도체 산업이 올해 재편되는데 뭐 확장되잖아요. 그런 클라우드나 온디바이스 쪽으로 계속 커진다는 얘기 나왔었고 뭐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모빌리티 쪽 키운다. 올해 IT 기기에는 이제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온디바이스는 기본이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뭐 타이밍 되니까 뭐 올라간 거겠죠. 자, 바이오도 기본으로 보는데 오늘 삼성 바이오 재판 결과 나오고 이제 괜찮았고 80만 안착 과정이고 다음은 90만 말씀드리면 되고요. 셀트론 들고 있는데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 한올바이오가 상당히 반등이 괜찮게 나왔어요. 뭐 나쁘지 않고 나머지들도 HLB도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자, 2차 전지가 오늘 아침까지도 코스닥을 많이 눌렀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의 큰 비중 2차 전지다 보니까 바닥변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종목 말씀 안 드려요. 안 좋아요. 그냥 내일 실적 발표 나오면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뭐 나왔기 때문에 반등 줄 수도 있지만 그건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테슬라는 여전히 하방이고 180불 깨졌어요. 저는 165불이 다음도 지지라 보는데 약하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관중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포스코 DX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케임이랑 솔브레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박수영 이사님이랑 또 뭐 선대인 얘기 드리면서 모여서 막 주식하는 거 있죠. 엔케임이 나쁘지는 않는데 단타나 수급 조심을 적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급락 나올지 몰라요. 또 한마디 하면 막 등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종목이 솔브레인 홀딩스거든요. 두 개 흐름이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왕 신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개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단타 정도만 하시는 거지 크게 보지 마세요. 자, 로봇테만 아침에 제가 두산 로봇을 다시 좀 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 2월달에 양봉이고 흐름을 괜찮게 제가 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월달 관심으로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쭉 가지고 있다가 8만원 깨질 때 좀 팔았던 손절치 물량이 있어요. 물론 꾸준히 잘 매매했지만 다시 오늘 7만 2천에 샀습니다. 지금 7만원 초반에서 로봇들은 받칠 수 있다 보는 거고 어쨌든 두산 로봇이 로봇 중에 가장 큰 대장주예요. 7만원 바닥 만드는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매수했고요. 레인보우 유지는 유지하고 있고 에브리봇 관중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신고가도 나고 되게 좋아요. 단타는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머니캐파가 적어서 그냥 보고 있는 단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브리봇.
자, 그리고 밸류업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제가 자동차를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수입이 관건이지만 중장투로 지난주 돌아왔던 게 이번 주는 쉬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차 좀 강한 편이긴 한데 25만 원, 6만 원 되면 저항대이기 때문에 알고 또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아차는 제가 계속 본다 그랬잖아요. 저 PBR도 저희가 한 번은 가져가야지. 아무것도 그래도 성장주 한다 하더라도 정책 관리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을 끊었는데 11만 원에서 한 10만 6천 원 사이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안 떨어지면 안 삽니다. 그렇게 한번 기준을 보고 배당 투자하실 분들, 제가 주말에 설명을 좀 열심히 드렸어요. 하시는 분 얘기가 들어가면서까지 그런 분들은 하나금융도 나쁘지 않죠. 배당을 7, 8% 주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밸류업이나 이런 건 중장기 정책이에요. 나라의 정부에서 막 살아난다고 막 코스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해 또 6월 달에 우리 그 MSCI 선진국 관찰국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로 봐야 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큰 흐름상 이런 코스피 저밸류 중에서 자동차 정도 ROE나 성장, 은이 계속 수반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막 떨어지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안 망해요. 코스닥 안 망하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또 개인 수급이 힘이 다시 커지고 방향을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들고 있는 개별주든 기본되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든 다 메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겨서 하지만 스윙은 항상 제가 비중 조절해드리잖아요. 안 되면 손절 쳐도 됩니다. 오늘 네오셈하고 제주 반도체 바꿨듯이 항상 시장은 대응하면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자, 2월은 지금 구정전, 설날 전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확 급등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면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남은 이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코스닥 반전의 서막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